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미분계수는 이렇게 이제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스타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표현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도 세 가지의 스타일을 어떤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평균 변화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 그럼 말 그대로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보통은 이렇게 증가도 했다가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했다가 이렇게 막 불규칙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완만하게 증가할 때가 있고 급격하게 막 커질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규칙한 사항이 다 들어있는 게 보통의 함수들인데, x값이 여기 있는 걸 생각하고 x값이 쭉 변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x값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 x가 이렇게 변해 오는 동안 우리의 함수는 감소도 했고 증가도 했고 빠르게 증가도 했고 이런 불규칙한 변화를 다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우리는 x값이 이만큼 변하는 동안에, 그래서 요만큼의 x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x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만큼 동안에 우리의 그러면 함수 f에 의해서 y값은 어느 정도 변했을까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의 이제 요 높이가 우리는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니까 fa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높이는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높이, 그러면 fb가 되겠지? 그러면 y값의 변화는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제 y값이 지금은 커진 거니까 이 동안에 이만큼이 이제 y값의 변화가 생긴 거지. 여기 썼다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델타 x가 이만큼 생긴 동안에 y값의 변화량, 즉 델타 y는 이만큼 발생을 했구나. 델타 y는 이만큼 발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평균적인 그 변화의 정도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해서 이 동안에 얘가 많이 변했으면, 크게 변했으면 이 값이 크게 나타날 거고, 이 값이 적게, 변화량이 거의 안 생겨서 적게 발생하면 이 변화율은 작을 것이고, 뭐 감소했다면 음수로 표현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변화한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비율로서 나타낸 이 변화량분의 변화량, 이것을 변화율이라고 하고, 적당히 크게 구간을 잡았을 때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부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에 델타 x의 길이라는 건 요 구간의 길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이 델타 x는 b-a로 나타내질 수 있고, x값의 변화량, 그동안 이제 y값의 변화량 델타 y는 결국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fb-fa로 y값의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걸로 보일 수 있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델타 x를 델타 x라고도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h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건데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델타 x를 어떤 사람은 h라는 문자로 쓴다고. 그래서 이 h의 크기가 델타 x의 크기, 이렇게. 대신 델타 x, 델타 y로 나타내기도 했고,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h를 이용해서는 여기 h로 이제 나타내줘야 되거든, 요 y 값의 변화량이. 그러면 여기가 a니까 거기서 h만큼 더 간 x 값이 b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b를 a에서 h만큼 더 간 x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h를 다 넣는 거야. 그럼 여기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쓰더라도 똑같은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변화율로서.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에서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점을 잠깐 Q, 그 다음에 요 점을 잠깐 P, 요 점을 잠깐 Q라고 하면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직선을 생각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요거분의 요건데 요 양 끝점을 연결하는 요 직선을 생각하면 이 직선 PQ에 대한 요거분의 요거는 결국에 기울기와 이것이 같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양 끝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뭐와 같다?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자,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를 얘기할 거야. 그럼 미분계수는 결국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이 되는 거야. 극한. 리미트. 미분계수란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 그러면 극한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델타 X의 크기를 0에 가깝게 보내는 거야. 델타 X의 크기를 어떻게 보낸다고? 0에 가깝게. 그러면 이 위에서도 다시 움직임이 생기는데 잘 봐봐. 델타 X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게 간격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점점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A와 B가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이 델타 X의 크기, 즉 H의 크기를 0으로 가까이 보내기 시작하면 요 B가 점점 어디로 온다? 그렇지. 이렇게 A를 향해서 막 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A에서의 높이, B에서의 높이였는데 그럼 B가 점점 이쪽으로 오니까 그럼 B의 높이가 계속 바뀔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B에서의 높이는 이만큼, 여기까지 왔을 때 B에서의 높이는 이만큼, 여기까지 왔을 때 B에서의 높이는 이만큼, 여기까지 왔을 때 B에서의 높이는 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마다 요 크기가 줄어들고 요 크기가 줄어들고 요 크기가 줄어들면서 요것도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값들도 계속 변하게 되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도 계속 바뀌겠지.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요 점하고 연결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B가 점점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Q가 여기까지 왔을 거기 때문에 그때 기울기는 이게 될 거고 어느 순간에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Q는 이거니까 그때는 이 기울기가 될 거고 계속 다가오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바뀌고 있지. 그게 이제 설명했던 선생님이 요 값이 계속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변하고 평균 변화율이 변하는데 끝없이 그것을 0으로 보내면 즉 계속 이 두 점을 가까이 만들어 주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P는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고 지금 Q가 나 너에게 갈게 그러면서 계속 다가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바로 옆에 점까지 옆에 위치까지 오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직선을 만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델타 X의 크기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값은 극한에 적용했을 때 점점 이 직선의 기울기였다가 이렇게 바뀌다가 언젠가는 여기 근처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다가가기 힘든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 물론 끝없이 다가가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너무 가까워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겠지. 약간의 상상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요 기울기로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미분계수라는 건 이렇게 돼. A에서의 함수 F의 미분계수.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되고 F 프라임 A의 값은 리미트. 자, 표현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미분계수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야 돼. 델타 X의 크기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수렴하는 그 값이 우리는 이제 A에서의 함수 F의 미분계수다. F 프라임 A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고. 근데 이제 이걸로 표현하면
우리는 b-a분의 fb-fa 그리고 누가 너에게 갈게? b가 너에게 갈게.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가 작아진다는 건 지금 b가 a로 가까이 가면서 간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같은 표현이고,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 그럼 h를 썼을 때는 h가 델타 x와 같은 거니까 h의 크기를 0으로 보내고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면 계속해서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자 이것이 곧 미분계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미분계수도 결국에 무슨 의미를 갖는다?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 왜? 계속해서 기울기였고 변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런 기울기가 되는구나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곡선이 있을 때 이 점과 그 점 바로 옆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 직선, 이걸 뭐라고 한다? 그치, 접선이라고 했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분계수라는 건 요 x는 a에서 만들어진 접선의 뭐다? 기울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가지고 이제 미분 전체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세 가지 표현 다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하는 설명처럼 약간의 상상력을 추가해서 정리를 해두면 어떤 응용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